자, 이번 시간에 2회 문제 같이 또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2회 문제 4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전동기 출력 물어봤죠? 두 번째 줄 보시면 분권 전동기 밑줄하라고 그러시고요. 그 옆에 보면 전기동력계라는 게 있는데 이 전기동력계라는 건 뭐냐면 토크를 측정하는 계기입니다. 우리 대형 직육의 토크를 측정하는 계기가 바로 우리 전기동력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동력계로 토크를 측정한 게 그 F값 저울이 5kg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힘의 단위인데 우리 폴스잖아요. 힘이 5kg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동력계로 측정한 게, 그 다음에 그때 전동기 출력을 물어봤던 얘기죠. 근데 이때 출력은 그 맨 첫 번째 전격 출력 5를 줬는데 걔는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놈은 실제 부하를 걸었을 때 출력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건 답을 줬게 되면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쉽게 주진 않는다는 얘기지, 출제자가. 그럼 당연히 5보다는 어떨까요? 적어지겠죠, 값이. 부하를 걸었을 때 출력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밑에 보시면 암의기를 줬는데 이게 이제 기럭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0.6m를 준 겁니다. 6m. 자, 그런 다음에 회전수는 1500을 준 거고요. 자, 그럼 이런 거 봐봐요. 자, 토크를 물어봤는데 우리 토크 공식은 우리 kgm로 나오면 아까 제가 1회 때 설명해드렸는데 0.97로 m분의 p로 들어가겠죠.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97호에다가 우리 중권 파권 없고 kgm로 나오면 요 공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아까.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 P는 VI에 의해서 2의 IA로 표현이 되겠다. 제가 1회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걸 다시 한번 표현을 해봐야 돼요. 0.975에다가 지금 출력을 물어보고 있죠? 출력. 그러면 그냥 바로 풀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그 전동기 보고 역계전력값 구하는 줄 알았는데 요거 바로 갈 수 있겠네요. 자, 봐봐요. 그럼 여기 있는 P는 어떻게 됩니까? P는 0.975 분의 T 곱하기 N이 되겠죠? 이항하면.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0.975분의 회전수는 얼마 줬어요? 회전수가 1500 줬죠? 1500 넣어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크죠. 우리 토크의 단위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뉴턴 메타하고요. 두 번째가 킬로그램 메타예요. 그래서 힘에다가 기럭지, 암의 길이라고 하는 건데 기럭지를 곱하면 토크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요거 가지고 푸는 거죠, 단위가. 그래서 요게 F고 요게 암의 길이 R이 된다. 이게 바로 토크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5kg에다가 암의 길이가 얼마예요? 0.6m죠. 그래서 3이 나온다는 얘기죠, 토크가.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킬로와트니까 어떻게 돼요? 10에 마이너스 3성 잡아줘야 되겠죠? 큰 거로 가는 거니까 반대로 마이너스를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약 4.62 킬로와트 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답이 3번 되겠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42번 가도록 합시다. 42번 문제는 1차 전압이 6000이에요. 건수비가 20이고요. 단상 변압기 단상의 밑줄 하나 걸으시고 전등부하인데 우리 전등부하 R만의 부하 같은 얘기죠. 저항만의 부하 이거 무조건요. 역률을 얼마로 놓냐면 코사인 세타 1로 잡아준다. 100으로 잡아준다는 얘기야.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나 참고하시고요. 전등부하에 10A 공급하니까 전등부하라는 얘기는 부하가 어디 걸리는 거예요? 변압기 2차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전류가 I2라는 놈이 결론은 10A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2차 전류가. 입력을 물어봤는데 손실 무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률 1이에요. 입력을 물어봤는데 단위를 봤더니 킬로와트죠. 요 문제도 잘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이라고 그러면 우리 단위가 입력은 일단 볼까요? 1차예요, 2차예요? 그렇죠. 1차가 되는 거예요, 1차가. 근데 1차니까 용량, 유효전력이 다니죠, 유효전력. 그럼 유효전력 공식 어떻게 돼요? B는 VI 코사인 세타죠. 그리고 킬로와트니까 10에 마이너스 3성을 잡아줘야 되겠지. 근데 얘가 입력이니까 1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압도 전류도 1차를 잡아주면 되겠죠. 출력이면 P2는 V2, I2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네, 입력이기 때문에 1차 측이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났죠? 1차 전압이 지금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6000V라고 그랬죠. 6000 곱하기
I1은 안 줬잖아요. 권수비를 이용해야 되겠죠. 우리 권수비 공식은 7가지가 있는데 전류는 무조건 반대예요. 제가 나중에 변압기 권수비 공식 나오면 7가지를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것만 보자고요. 전류만 반대예요. 다 2차분의 1차야. 다 2차분의 1차고 전류만 반대입니다. 그러면 I1을 구해야 되잖아. I1. 그럼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 A분의 I2가 되겠죠. 그럼 A가 얼마냐면 권수비가 20이래요. 그럼 20분의 2차 전류가 10A, 20분의 10이니까 2분의 1, 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0.5 넣고요. 역률은 1이죠. 손실 없다고 했으니까 10에 마이너스 3성. 그래서 요거 구하면 3kW 정도 나옵니다. 3kW, 그죠? 6, 5, 30이니까, 그죠? 공세계 날리니까 3kW 하고 나오겠죠. 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만의 부하나 전등만의 부하 역률을 1로 놓는 거구나. 그리고 입력이니까 1차고 유효전력이니까 VI 코사인 세타구나. 뭐 무효전력은 VI죠. 그다음 무효전력은 어떻게 돼요? 피상전력이 VI고 무효전력은 VI 사인 세타.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가도록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은 단상 브릿지 정류 회로에서 직류 전압을 물어봤는데 점호각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우리 그 정류기 쪽에서요. 정류기 쪽에 정류 회로가 있죠.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가 나오냐면 단상 반파가 나와요. 또 하나가 단상 전파죠. 근데 전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런지 좀 이따 잡아드릴 거야. 얘는요, 다이오드를 한 개 가지고 정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이 D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분의 루트 2의 2가 됩니다. 요거는 얼마입니까? 0.45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더란 얘기죠. 자, 여기 ED가 누구냐면 직류예요, 직류. 여기 2는 누구예요? 그럼 교류가 되겠죠. 우리 어차피 정류라는 게 뭐예요? AC를 DC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류 아니면 직류 아니면 교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교류는요, 무조건 우리가 사용하는 시료값입니다. 시료값.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전압강화가 발생된 거야.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데.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하면 전압강화를 빼주면 되죠. 왜냐면 직류가 출력이거든요. 교류가 입력이고 입력 출력이니까. 그럼 출력은 입력에다가 손실을 빼야 출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거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 전압가가 주어지면 안 주어지면 무시하는 거고요. 이때 직류 전류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ID 직류 전류가. 그럼 ID는 직류는 우리 R만의 회로잖아요. 그럼 R분의 ED가 되겠지. 직류 전압입니다. 그럼 R분의 ED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요걸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파이분의 루트 2의 2에다가 전압가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2. 지금 여러분들 요 공식이 우리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요건 아니고 요 공식이 요 문제는 아니고 요 공식이 시험에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전압강을 또 무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무시 없애자. 그럼 번분수 하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파이가 내려오겠죠. 파이 R분의 루트 2에 2에다가 2 하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다시 쓰게 되면 파이분의 루트 2가 되고요. R분의 2는 누구냐면 I가 되겠죠. I. 얘는 교류입니다. 얘가 교류니까 얘도 교류죠. 그 다음 0.45의 I가 된다. 그래서 전압도 0.45, 전류도 0.45배가 되고 있다.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 ID는 직류 전류를 최대값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럼 최대값으로 표현해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거 보세요. 요것도 공식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 그럼 얘 보면 요게 교류잖아요. 우리 교류는 무조건 무슨 값? 시료값. 시료값을 루트 2 하면 최대값. 그래서 8분의 1에 IM 맥시멈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시료값의 루트 2 하면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요것도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네 번째 갈까요? 네 번째 PIV가 있죠.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첨도 역전압이라고 그래요.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 얘는 이제 전류의 방향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 원래 전원 측에서 부하 측으로 흘러가죠. 전류는. 근데 우리 부하 측에서 전류 역방향으로 흘렀을 때 발생되는 전압의 크기가 PIV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얼마냐면 루트 2에 2 하고 나옵니다. 요거 2는 누구예요? 교류예요. 교류. 시료값.
대부분 문제는 직류를 주고 얘를 물어봐요. 그럼 직류를 주면 ED는 0.45에 2잖아요. 그럼 0.45 넘겨서 나누면 교리 시료값 나오겠죠. 그래서 집어넣고 푸는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갈게요. 여기다 옆에다. 아까 우리 1번에서 보면 요 공식 파이분의 루트 2의 2라고 그랬잖아요. 점호각이 주어지잖아요. 점호각이 주어지면 무조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하고 잡아주는 겁니다. 뭐가 주어졌을 때? 알파라고 하는 점호각, 제어각이 주어졌을 때. 주어지면 무조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넣어주면 돼요. 만약에 안 주어졌으면 그냥 무시하는 거야. 요거 추가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반파만 잡아드렸는데 두 번째 단상 전파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전파는 무조건 다이오드가 몇 개 이상 들어가냐면요. 2개 이상 들어갑니다.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럼 2개 이상이라는 얘기 우리 예전에 브릿지로 있었죠. 이렇게 마른 모양인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는 거. 그래서 평형 조건이 뭐 대각으로 곱했을 때 같으면 가운데 전류 흘러 안 흘러. 여기 검유계를 달아가지고 안 흐르는 게 우리 그 브릿지 평형 조건이었잖아요. 그 브릿지는 다이오드가 몇 개냐면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게 바로 단상 전파입니다. 브릿지. 자, 문제 봐봐요. 단상 브릿지 정류회로. 그러니까 단상 브릿지란 얘기는 단상 전파란 얘기야. 2개 이상이니까 4개잖아요. 4개. 그때 직류전압이 얼마냐 물어봤죠. 근데 두 번째 저거 가로 안에 보면 알파는 점호 제어각이다 라고 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파는 내용 정리 안 했잖아요. 무조건 반파에다 2배 해주면 끝나요. 2배. 2배.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0.9가 되는 거고요. 여기 무조건 2를 갖다 앞에다 붙여주면 돼. 2를 갖다가. 그럼 얘도 0.9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여기다 2를 곱하면 돼. 그럼 점호각 줬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ED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5분의 루트 2에다가 2고요. 그리고 점호각 주어지면 얼마라고 했어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잡아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다 무조건 몇 배라고요? 2배 때리면 된다는 얘기야. 2배. 그렇죠? 2배. 그러면 결론은 답 몇 번이에요? 1번 된다는 얘기죠. 1번. 또 이게 약분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럼 파이분의 루트 2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교류의 실효값이니까 루트 1을 또 곱하면 최대값 되는 거지. 그럼 결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파이분의 VM 에다가 요거 약분했잖아요.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나올 수도 이게 답이 또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기출문제 보면 이 답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최대값을 주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1번. 자, 44번 가도록 할게요. 자, 44번 문제는 직권전동기라고 했죠. 직권전동기. 공급전압이 100V고요. V가 100이에요. V가. 자, 그 다음에 전기자전류 IA,가 4A 줬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가 1500이랍니다. 그 다음에 공급전압 V를 낮췄대요. 80V로. V 다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는 똑같아. 그 다음에 회전속도가 얼마냐 물어봤죠. N-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가로 안에 보면 전기자건선 및 계자건선의 전장은 0.5인데요. 우리가 실제 계자와 전기자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직권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RS라고 하는 거고 이걸 갖다 우리가 RA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 합친 게 얼마라는 얘기냐면 0.5란 얘기죠. 전체 저항을 줬잖아요. 전자. 거기다 밑줄 하나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류기에서는 전류가 다 똑같이 흘러요. 직류에서 전류가. 그래서 직권전동기 첫 번째 얘기 보면 자, 제가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직권전동기.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전류가 같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기자전류, 계자전류, 부하전류, 자속이 다 같다는 얘기죠. 계자전류에서 우리가 자속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동기는 V 플러스 마이너스 IA에 저항 두 개가 직렬이니까 합성저항으로 가시면 된다 그 얘기야. 근데 이제 회전수가 좋아지면 K 파이 N을 갖다 붙여주면 돼요. 원래 공식이 우리가 또 하나 있죠? 발전기 기전력 A분의 P좌파 60분의 N. 그래서 그 K 파이 N 상수 해가지고 K 파이 N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다 한번 집어 넣어볼게요. V가 얼마냐면 100이잖아요. 마이너스 IA가 4죠. 그 다음에 0. 얼마예요? 이게 두 개 전조항 0.5라 했죠. 0.5 넣고. 그럼 요사 20인데 요 0.5니까 2잖아. 2. 그럼 98V 나오죠. 그리고 상수 K에다 파이는 자속 파이는 4예요. 4. 왜냐면 IA하고 파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회전수가 얼마예요? 1500이죠.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근데 V가 80이 됐대요. 그럼 80 빼기 똑같이 가는 거죠. 4 곱하기 0.5. 조건이 안 바뀌었으니까. 이것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78이 되겠죠. 그럼 K 파이. 이것도 4죠? 그러면 다시. 그죠? 요거 물어본 거예요. 요거는 날릴 수 있죠. 똑같으니까. 그럼 요거 대가 곱하기 하면 되죠. 그럼 N-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8분의 78 곱하기 1500 잡아주면 되죠. 당연히 회전수가 어떻게 될까요? 전압이 떨어지면 작아지겠죠. 비례관계에 의해서 1194 RPM 나옵니다. 답 4번이죠. 네,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럼 45번 가도록 합시다. 45번 문제는 우리 변압기 쪽에 전압 변동률 얘기인데 역률이 0.6일 때 전압 변동률이 최대되는 변압기가 있대요. 역률 1일 때 1.01이죠. 전압 변동률 3%라면 여기도 잠깐 볼까요? 우리 전압 변동률 원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의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하나 공식이 뭐예요? 또 하나 적어드릴게요. V2n분의 V20 마이너스 V2n이죠. 이게 전압 변동률 공식이죠. 두 가지가. 근데 지금은 요거 가지고 풀어야 되겠죠? 지금 조건이 요거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역률이 1이잖아요. 역률이 1이란 얘기는 사인이 얼마? 0이죠. 그럼 리액턴스 강화율이라고 하는 놈이 얼마 있든 간에 곱하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압 변동률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저항 강화율과 같죠. 그럼 저항 강화율이 지금 얼마예요? 3%로 했잖아요. 전압 변동률이. 그럼 얘가 저항 강화율도 3%가 된다 그 얘기예요. P 값이. 얘가 3%니까 P 곱하기 1은 P니까 3%가 된다. 얘는 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항 강화율 3% 하나로 구해놨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는 언제예요? 플러스일 때. 지역률일 때죠. 뒤질 때 역률. 우리 L이 기준이니까 항상.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앞설 때. 진역률일 때 마이너스죠.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 없으면 무조건 얘가 기준이죠. 우리는 L이니까 이게 쉽게 하면 C잖아요. 우리 L은 모든 바가 L로도 구성이 돼 있죠. 코일로 우리. 그죠? 그 다음에 역률이 0.6일 때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되는 변압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봐봐요. 역률이 0.6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전압 변동률 보게 되면 이런 공식이 또 하나 있죠. 우리 코사인 세타 직각삼각표 하나 그려볼게요. 원래 우리가요, 여기를 갖다 우리 R이라고 하고 여기를 X, 여기를 Z라고 하거든요. 그럼 임피던스는 뭐예요?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 이렇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따져주면 되는 거죠. 여기를 실수, 허수 우리가 복소수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놈은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 전체 루트 씌워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 저항을 갖다 저항 강화를 P라고 바꿀 수 있고요. 리액턴스를 리액턴스 강화율로 바꿀 수 있고 임피던스를 임피던스 강화율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요 퍼센트 Z라는 놈은 루트에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잡을 수도 있지만 역률은 뭐예요? 빗변에 대한 밑변이니까 코사인 세타 값은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루트에다가 뭡니까?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분의 P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퍼센트 Z분의 P니까. 퍼센트 Z는 루트의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이게 지금 얼마 나왔다는 얘기면 0.6 나왔다는 얘기예요. 역률. 이게 전압 변동률의 최대값일 때 역률의 크기를 구하는 거거든.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될 때 역률의 크기. 이 공식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보게 되면 0.6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P 값을 구했잖아요. 위에 3%. 그럼 3제곱 플러스 Q의 제곱분의 3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5분의 3이 0.6이죠. 5분의 3이. 그럼 여러분 유명한 공식이 있잖아. 우리 3, 4, 5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리액턴스 강화율이 몇 프로가 나오면 4%가 나온다는 얘기야. 제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여러분들 임피던스 따질 때 여러분들 회로 이론 시간에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값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얘가 3이고 얘가 4면 얘가 5잖아요. 7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여기다 6, 8 하면 14가 아니라 10. 그죠? 그 다음에 뭐 12, 16, 20 하고 이거 기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5 루트 3, 뭐 10. 그죠? 뭐 이런 것들. 10, 10 루트 3, 뭐 20 이렇게 나오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봐봐요. 분모가 5가 되면 5분의 3이니까 0.6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가 나오려면 뭐야? 3, 4, 5잖아요. 그래서 리액턴스 강압이 4%가 된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역률이 0.8에서 이 전압 변동률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제 가봅시다. 한번 여기다 한번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제 결론을 낼 건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자 여기다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아무 조건 없어 우리 무조건 플러스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저항 강화율 아까 위에서 본 3% 있죠? 그 다음에 역률이 몇 프로 했어요? 80% 0.8일 때에 대한 전압 변동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0.8 곱하고 더하기 리액턴스 강화율 4%로 했잖아요. 그러면 0. 사인 얼마? 0.6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삼가함수 공식에 보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의 제곱 세타가 얼마예요? 1이잖아 1. 그러니까 얘가 1이면 0이고 얘가 0이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뭐 0.8이면 0.6이고 그렇죠? 0.6이면 0.8 이런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0.8은 코사인 제곱이 0.8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코사인 값이 0.8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제곱을 때리면 0.64가 되고 제곱을 때리면 0.36이 되면서 더하면 전체 1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곱이 아니라 코사인 값이 0.8이면 사인이 0.6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더하면 2.4 더하기 64 2.4 그죠? 4.8%가 답이 되는 거죠.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칠판을 좀 정리하고 46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정리하시고 좀 보시고 칠판 지울 동안에 지우는 게 더 힘들어요. 수업하는 것보다. 자, 보도록 합시다. (46번이) 되겠죠? 46번. 자, 1차 전압이 V1이고요. 2차 전압이 V2. 단권 변압기 Y 결선했을 때 등가 용량과 부하 용량과의 비를 물어봤는데 V1이 더 크다고 했어요. 우리 단권 변압기라는 건 승합용 변압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단권 변압기가 나와가지고요. 세 가지가 원래 나오는데 제가 일단 우리 Y결선만 나왔으니까 요것만 하나 잡아 드릴게요. 원래 델타하고 V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문제 추가적으로 나올 겁니다. 뒤쪽에.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잡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하 용량이 있고요. 자기 용량이 있죠. 이 자기 용량을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돼요? 우리 등가 용량. 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변압기의 용량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권 변압기는 특수 변압기면서 우리 승합용 변압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차 전압보다 2차 전압이 더 커요. 당연히 승합을 했으니까. 그래서 부하측 용량이 당연히 크겠죠. 2차 전압이 크니까.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 VH분의 VH-V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얘는 조건이 지금 V1이 더 크다라고 줬잖아요. 그럼 얘가 VH가 되는 거고 얘가 VL이 된다 그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바꾸면 되잖아요. 바꾸면 높은 전압 V1이잖아요. 높은 전압 V1, 낮은 전압 V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찾으면 몇 번? V1분의 V1-V2 2번 되겠죠. 2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번 갈까요?
자, 병렬운전 중 A, B 두 동기 발전기 중에서 A 발전기 여자를 B 발전기보다 강하게 했을 때 B 발전기 어떻게 되냐 물어봤죠. 자, 일단은 이거 쉽게 설명해드리면 A 발전기 여자 볼게요. A 발전기. 얘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자 전류가 커졌다는 얘기죠. 그럼 자속이 커지죠. 계좌 전류가 자속이니까. 그럼 기전력도 커지죠. 기전력과 자속은 항상 비례니까. 그럼 기전력 커지니까 발전기 용량도 커지죠. 그럼 부하분담은 어떻게 됩니까? 용량이 커지니까 부하분담비가 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용량이 커지니까 부하분담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분담할 수 있는 게 부하를. 그럼 역류는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부하분담이 많아지니까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손실이 커진다 그 얘기야. 그럼 손실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역류는 떨어지는 거죠. 역류는 감소가 되버리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B 발전기는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A 발전기가 부하분담이 커지면서 역률이 떨어졌잖아요. 손실이 커지다 보니까. 그럼 얘는 반대로 역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증가하겠죠. 앞서는 역률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앞선다는 얘기 결론은 뭐냐면 진역률이라는 얘기거든. 진상.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비발전기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죠. 진역률이니까 앞선다. 예? 앞선다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상 특성 고수성 보더라도 이렇게 따지잖아요. 우리 IA고 여기가 IF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역률이 높아진다며. 1위에서 코사인 세타가 1인 조건에서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진역률이 발생되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반대로 가는 거죠. 얘가 부하분담이 커지다 보니까 B 발전기는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야. 자연스럽게 손실이 작아지면서 역률이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그 다음에 48번 보도록 합시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주자속의 최대치를 파이 m이라고 줬죠. 우리 항상 최대값을 맥시멈 이렇게 m자 붙이는데 실효값으로 따질 때는 루트 1을 갖다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극수를 p라고 줬고요. 병렬의 루수 a, 전도체수를 z, 속도를 n이라고 하면 속도 기전력의 실효값 물어봤죠. 주자속은 정연파. 자, 실효값인데 우리 기전력 공식은 똑같이 들어가요. 직육이나 우리 정육이나. 그래서 a분의 p자 파이의 60분의 n이라는 공식이 있죠. 우리 a를 뭐라고 하냐면 병렬 회로수라고 합니다. 이 공식 외워야 돼요. p는 극수고요. 그 다음에 이 z는 누구예요? 총도체수. 파이는 알죠? 자속수. 한극당 자속이죠. 왜냐면 이 지전력도 한극당 기전력이기 때문에 n은 회전수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RPM이기 때문에 60을 나눠준 거고요. 원래 또 하나 들어가는 게 K 파이 N이 있죠. K 파이 N.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요 공식인데 여러분들이 봐봐요. 공식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여기는 M자가 없잖아요. 최대값이 아니니까 이게 실효값이에요. 실효값.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루트 1을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 정육일 쪽에서 답이 두 가지로 나오죠. 두 가지. 그래서 지금 답은 요거죠. 루트 2분의 1이 들어간 거. 그래서 요거 답은 몇 번이면 4번입니다. 최대값이니까 루트 1을 나눠야 실효값으로 표현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9번 가도록 합시다. 자, 수백에서 2만 헤르츠 정도의 고주파 발전기에 쓰이는 회전자형 물어봤는데 우리 유도자형이 수백에서 수만 헤르츠 정도 고주파 발전기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2번 보시면 돼요. 이 문제도 최근에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49번 문제한테 보시면 됩니다. 수백에서 수만 헤르츠. 그다음 50번 가도록 합시다. 자, 위상 특성 곡선이 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잘 나오는 거는 계속 나옵니다. V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제가 우리 위상 특성 곡선은 얘기했지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해드렸는데 여기를 우리 IA라고 했고요. 여기를 IF라고 하면서 뭐 여기가 역률이 코사인 세타 1로 기준을 잡은 상태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따진다고 그랬습니까? 전기자 전류와 계자 전류의 관계 곡선을 따지겠다라고 제가 설명해드렸죠. 그리고 P값 출력은 일정한 상태로 보겠다. 이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답이 몇 번으로 보면 되냐면요.
공급전압 V와 부하가 일정할 때 계좌전류 변화에 대한 전기자전류의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맞죠? 우리가 얘가 변하면 두 가지가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뭐가 변하는 거예요? V 곡선 때문에 두 가지가 변하는데 계좌전류가 변했을 때 전기자전류는 무조건 증가한다고 그랬죠?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역률이 변하죠. 그죠? 그리고 IA가 최소일 때 역률이 얼마냐? 1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얘가 감소하면 지역률, 증가하면 진역률, L로서 작용하고 C로서 작용하고 이런 얘기들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1번도 맞는 얘기죠. 계좌전류 변화에 대한 전기자전류의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전기자전류는 무조건 증가지만 1번도 맞지만 몇 번도 맞냐면 2번도 맞아요.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계좌전류와 전기자전류의 관계를 따져준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3, 4번 빼놓고 1, 2번 둘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51번 갈게요. 정류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우리 정류가 나오면요, 일단 첫 번째 우리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있죠. L의 TC분의 EIC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 불꽃 섬락이 발생되는 좋지 않은 전압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렌즈 법칙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정류 곡선이 있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직선적인 정류가 있죠. 그림 그려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첫 번째가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이렇게 해서 2번, 그 다음에 이렇게 3번, 이렇게 해서 4번. 그림 네 가지가 있죠. 여기를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TC라고 하죠. 정류 주기. 교류를 직류로 바꿀 때 걸린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반을 뚝 잘라가지고요. 왼쪽은 초기, 오른쪽은 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좋은 건데 1번은 직선적인 정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 완벽한 TC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연파고요. 이 두 개를 갖다 우리가 이상적인 정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양호한 정류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부족 정류죠. 얘는 언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말기, 정류 말기에 불꽃 섬락이 발생되는 정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과정류. 얘는 정류 초기에 불꽃 섬락이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면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인데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 얘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 때문에 불꽃 섬락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EL 값을 무조건 감소시켜야 돼요. EL 값.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감소시키는 건 누가 필요하냐면 보극을 설치하죠. 그래서 이 전압차를 줄여서 양호한 상태의 정류를 얻는 게 전압정류 역할, 바로 보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얘가 감소하려면 L 값이 감소해야 되겠죠. 인덕턴스 감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정류 주기를 길게 해주면 되죠. 이걸 길게 하면 이 곡선이 완만해지겠죠. 그래서 정류 주기는 길어져야 된다. 그다음 네 번째, 주변 속도 부위가 느려져야 돼요. 이 느려지면 얘가 빨라지고 얘가 길어지고 리액턴스 전압은 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탄소 브러쉬가 들어가. 접촉장이 큰 탄소 브러쉬를 설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저항 정류 역할이라고 하죠. 접촉장 부분에 대해서 열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크다. 저항 정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 우리 누구를 설치합니까? 물어보면 이 보극과 탄소 브러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극과 탄소 브러쉬. 보상건선은 아닙니다. 그거는 전기자 반작용 방지법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이게 보극입니다. 보극. 얘가 빠지면 절대 안 되죠. 자, 그럼 봐봐요. 51번 문제. 정류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는데 보상건선이 있으면 보극이 필요 없다. 보극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얘는요, 답이 4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리액턴스 전압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보극을 나왔죠. 우리 L값, EL값, 리액턴스 전압 감소시키는데 정류작용은 직선적인 정류가 되도록 한다. 맞죠? 보상건선은 정류에 큰 도움이 돼. 큰 도움은 되지만 4번이 더 틀렸다는 얘기야. 보극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52번 갈게요. 요거 우리 체크하고 답이라고 쓰세요. 답.
이거 하나 체크해가지고 잘 나오진 않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좀 어려워요. 거기다 밑줄 그시면 돼요. 변압기 무유도 전보화의 효율 96%. 거기다 밑줄 그세요. 이 무유도 전보화의 효율이라는 건 출력을 1로 잡아주는 겁니다. 출력을 1로. 그래서 전압 변동이 3%인데 변압기 최대 효율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풀이 과정을 보면 상당히 여러분들 봐봐요. 복잡해요. 거기 철송과 동선을 갖다가 변압기 효율 공식에 의해서 철송과 동선을 갖다 구한 다음에요. 다시 n분의 1부하식 효율을 이용해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퍼센트를 갖다가 최대 효율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후루룩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 후루룩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야. 변압기 무유도 전보화의 효율이 96% 나왔죠. 그 다음에 변압기 최대 효율 물어봤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무조건 변압기 무유도 전보화의 효율 96% 있죠. 그 새끼 답이야. 이것만 찍으면 무조건 답이 이것만. 그 결론은 96으로 나와 있는 새끼 답 1번밖에 없죠. 걔만 찍으면 돼. 이게 기출문제 보면 한 몇 개 있어요. 최 근래에 나온 게 한 3, 4개? 4, 5개 되는데 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숫자는 바뀌는데 요 변압기 무유도 전보화 효율 요 답만 잡아서 그대로 보기로 찾아가라는 얘기야. 96% 있는 거. 그럼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이미 제가 분석을 다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가는 거예요. 관련도 보시다 보면 이게 나와 가끔. 나중에 또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풀지 말자 우리는 그 얘기입니다. 뭐 문제 답을 줬는데 뭐하러 풉니까 이거를. 자, 53번 봐봐요. 53번 동기전동의 위상특성 곡선에 또 나왔잖아요 이 새끼. 그죠? 이 새끼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 또 안 그립니다. 아까 여기 우리 카메라 50번 한번 잡아주세요. 50번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IA와 IF의 관계고 P값은 일정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위상특성곡선 잘 나오고 있죠. 그다음 54번 볼게요. 교류 타코메타 AC 그 타코메타의 제어 건선전압 ET와 회전각 세타의 관계를 물어보건데 이 제어 건선전압이라고 하는 이 값은 회전각 속도에 비례합니다. 각도에 따라서 뭐예요? 그 기전력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시간에 따라는 반비례하고. 그래서 답 2번 찾으면 되겠죠. 2번. 이것도 답이라고 해가지고 외워도 되죠. 기출문제 딱 한 문제 있는 겁니다. 55번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정격 용량 물어봤죠. 2차 전압을 주고 직렬권선의 전류가 6A 할 때 용량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단위가 지금 VA인데 KVA 나오면 10의 -3승이지만 VA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 조정 전격 제가 잡아드릴게요.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 유도전압 조정기라는 건 뭘 하는 거예요? 전압을 마찬가지로 전압을 조정하는 기기를 우리 유도전압 조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하 측의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하나 얘기하면 정지기, 회전기가 아니라 유도전압 조정기라는 거는 단상도 있고 삼상도 있는데요. 정지기예요. 변압기 형태야. 그래서 이거는 유도 전동기하고 관련이 좀 없어요. 이거는 따로 어떤 기기입니다. 전압을 조정하는. 그래서 조정 전격 P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2차 측에서 전압을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V2, I2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또는 V가 싫으면요. E2라고 해도 돼요. E가 좀 더 정확할 수 있겠죠. 우리 E2, I2. 보통 E2, I2로 씁니다. 이 I2는 2차 전류고요. E2가 누구냐면 조정전압이에요. 조정 전격이거든 얘가. 또는 조정 용량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전격이 조정 전압이 되겠지. 그래서 문제 조건을 이렇게 주죠.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V 이렇게 주면요. 조정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정하는 거예요? 70부터 130까지.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럼 전압은 몇 볼트까지 조정하는 거예요? 30V예요. 얘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는 게 조정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KVA 10의 마이너스 3상 할 필요가 없죠. VA니까. 그러면 요거 30 줬죠? 그리고 2차 전류는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원래 2차 전류가 6A라고 주는데 여기서 지금 그냥 직렬권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얘가 2차 전류예요. 그럼 아니면 너 누구 넣을 건데? 숫자가 없잖아 그 외에. 그래서 요건 얼마예요? 180이 되겠죠? VA
답은 4번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KB면 10에 마이너스 3승만 하면 돼요. 그리고 3상이면 루트 3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루트 3. 중요한 건 얘죠. 항상 뿌라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는 게 조정 전압이다. 자, 5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전동기 게르게스 현상이 생기는 슬립은 대략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우리 요거는 유도전동기 이상현상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유도전동기의 이상현상. 우리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잡아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누구냐면 크로링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크로링 현상. 시험에 나오는 거 내용 정리만 잡아드릴 거야. 자, 얘는 어디서 일어났냐? 그러면 우리 유도전동기 3상이 농형과 권선형 두 가지로 나눠지죠. 농형, 유도전동기에서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발생합니까? 물어보면 무조건 얘는 소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슬로스가 적당치 않아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소음이 발생. 그래서 방지법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4구를 채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4구 채용. Q슬롯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있어요? 게르게스 현상이 있어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단선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3상 운전 중에 한 선이 딱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러면 권선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권선형. 이렇게만 정리해 드릴게. 이때 운전이 계속되죠. 그때 슬립의 크기 얼마로 운전이 계속되냐면 0.5 수준으로 계속해서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중요해요. 이 수치가. 자, 그럼 봐봐요. 지금 게르게스 현상 생기는 슬립은 대략 얼마인가 했죠? 0.5.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얘가 나오는 거라서 답이 2번입니다. 2번. 그다음 57번 가도록 합시다. 3상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자가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유기전압이 E2S, 2차 주파수 F2S와 슬립과의 관계, S가 슬립이잖아요. E2는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을 때 2차 유기전력이며 F1은 1차 주파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슬립 공식을 정리해드릴게요. 제가 슬립을 우리 유도기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3상 유도전동기에서 우리 슬립 공식의 첫 번째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가 NS분의 NS-N입니다. 요게 동기속도죠. P분의 120F. 예,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N은 회전자의 속도. 원판이 회전할 때의 속도입니다. 얘가 실제 전동기가 회전할 때의 속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놈의 속도의 차의 비율을 따지는 게 슬립이 되는 겁니다. 여기 원래 곱하기 100이 들어가는데 의미가 없어요. 별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E2분의 E2S죠. 정지시기 전력, 회전시기 전력. S가 들어가면 회전시입니다. 그 다음에 F2분의 F2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도 정지시 주파수, 회전시 주파수. 그러니까 밑에 있는 놈들은 다 누구예요? 정지시, 정지시. 위에 있는 놈들은 다 누구예요? 회전시. 또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운전시라고도 얘기를 하죠.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P2분의 P2C가 있죠. 요거를 우리가 동손이라고 하죠. 동손. 2차 동손 또는 동이 구리죠? 2차 구리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손 구리손 나오면 무조건 슬립 네 번째 공식을 이용하는데 요 P2를 갖다 우리가 입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입력을 P2 입력이라고 외우세요. 이게 좀 헷갈려. P2 입력인데 입력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출력에다가 손실을 줄 거예요.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출력에다 손실. 손실은 당연히 두 개가 있겠죠. 뭐 보통 철손과 동손. 그죠? 아니면 기계손과 동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그럼 요 공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요거 찾으면 되잖아, E2S는. 요 두 개 곱하면 되겠죠? SE2. 그 다음에 F2S는. 요거 두 개 곱하면 되겠죠? SF2. 그럼 몇 번입니까? 1번이죠? E2S는 SA2, F2S는 SF2. 근데 2나 1이나 같은 거니까, 그죠? F2. 그래서 2차 회전자 2차 정지하고 있을 때 2차 유기전력이고 정지시. 그 다음에 F1은 1차 주파수. 이게 F1. F 같은 거 이게 결론은 정지 주파수.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1번밖에 없죠. 나머지 다 틀렸잖아요. 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58번 여기다 한번 풀어볼까요? 자, 58번 보시면 타여자 발전기인데 우리 타여자 발전기라는 건 뭘 가지고 타여자 발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외부로부터
전압을 공급받아서 발전하는 발전기를 우리가 타여자 발전기라고 합니다. 얘는 잔류자위가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외부의 전압을 공급받아서 자속을 만들기 때문에 내부에 남아있는 잔류 자속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자여자 발전기라는 게 있죠. 얘는 자기 자신 스스로 발전하는 거예요. 얘는 잔류자위가 필요 있어 없어? 얘는 필요 있겠죠.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발전기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져 이렇게. 그래서 타여자 발전기의 종류가 하나인데 자여자는 종류가 다 나머진 자여자입니다. 하여튼 직권, 분권, 복권, 뭐 가동복권, 외분권, 뭐 내분권 하여튼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자여자예요. 타여자는 얘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도 타여자는 타여자라고 주고요. 나머지는 다 자여자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얘는 타여자는 뭐야? 외부의 옆집 여자. 자여자는 우리 집에 있는 여자죠. 그러니까 얘는 이 여자는 옆집 여자잖아요. 옆집이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압을 공급받는 거고 얘는 우리 집에 있는 여자니까 지가 스스로 발전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남의 여자, 내 여자. 네, 이렇게. 어쨌든 봅시다. 그랬을 때 회전수가 600rpm이고요. 유기기 전력이 150이래요. 여자 전류가 5A. 발전기를 회전수 800rpm으로 회전하고요. 기전력을 180V 유기기전 얻으려면 여자 전류 얼마가 필요하니? 그럼 지금 주어지는 거는 결론은요. 일하는 놈은 K-파이밖에 없어. 그죠? 이거 가지고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봐봐요. 지금 기전력이 처음에 150이고요. 비례식 푸는 거예요. 비례식으로 150일 때 K는 필요 없죠. 상수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변수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자속이 여자 전류가 자속이니까 5A 줬죠. 그리고 얼마예요? 회전수가 600이 6대. 이거를 은으로 써도 되잖아요. 대로 써도 되고 150대 이렇게 해도 되고 은이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전압이 180이 된 거죠. 그때 여자 전류가 얼마냐? 회전수는 얼마 됐대요? 800이 돼버렸대요. 800.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자 요거 요렇게 대각 곱하기 하면 되잖아요. 그럼 파이는 어떻게 돼요? 파이는 150 곱하기 800분의 180 곱하기 5 곱하기 600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계산기 두들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두들겨 봤더니 얼마 나왔냐면요. 약 4.5 정도 나왔어요. 4.5A 자속이 필요하다. 다음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결해 봤고요. 자, 59번하고 60번 두 문제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번. 유도전동기의 동작 원리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기기는 다 전자유도예요, 전자유도. 우리 전자유도 법칙에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누구예요? 렌츠가 나오죠. 얘는 뭘 결정하는 거야, 기전력에? 방향,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굽니까? 패러데이죠. 얘는 기전력의 크기죠. 우리 렌즈라는 건 공구 이름 있잖아. 공구 이름. 그죠? 돌리는 거. 그러니까 방향. 패러데이는 누굴 팰라면 어떻게 돼? 힘이 세야 되겠죠? 그러니까 크기가 따지고. 이렇게 외우면 절대 헷갈릴 일 없죠. 그리고 우리 왼전 오발 이렇게 얘기하죠. 왼손은 뭐야? 전동기. 오른손은 발전기. 그럼 지금 왼손이니까 전동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유도와 플레밍의 왼손 법칙 1번이죠. 유도 전동기니까. 전동기는 왼손. 자, 이렇게 해서 됩니다. 60번 마지막 문제. 변압기 결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는데요. 우리 얘 답으로 보면 3번이 지금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YY 결선은요. 우리 중성점 접지하죠. 그래서 제3고조파 전류가 흘러서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중성점을 접지하면 제5고조파라고 했는데 3고조파예요. 3고조파. 그래서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킨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0번까지 해서 한번 2회 문제 다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